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지입니다. 일요일 아침 상큼한 주간 김효캐 갈 길 멉니다. 달려보시죠.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동안 사귄다 아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남친을 공개했습니다. 6월 25일이 아리아나의 생일 전날이었죠. 아리아나는 이제 27살이 되었다는 캡션을 달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안에 남친인 부동산 에이전트 달튼 고메즈와 밀착되어 있는 이런 장면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달튼은 스톡 위드 유 뮤비나 레인 온 미 홍보 영상에서도 출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사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티모시 살라메에게도 여친이 생겼습니다. 상대는 멕시코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인 에이자 곤잘레스로 안셀 엘고트 주연의 영화인 베이비 드라이버에도 출연한 바가 있었고요. 아마도 홉스 앤 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두 사람은 현지 시간 6월 23일 멕시코에 있는 휴양지의 수영장에서 러브러브한 모습으로 포착이 되었는데요. 티모시가 여친을 위해서 기타를 연주하기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눈에 들어간 뭔가를 호호 불어주는 것 같은 이런 장면도 있었군요. 에이자 곤잘레스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장난이 아니죠. 크리스 햄스워스의 동생인 리암 햄스워스가 마일리 사이러스와 헤어지자마자 에이자와 키스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고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켈빈 해리스, 조시 듀하멜 등 거물 셀럽들과 꾸준히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티모시도 그 남친 콜렉션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요.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앤트맨 폴 러드와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버라이어티 채널의 액터스 온 액터스 코너에 출연해서 화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주된 내용은 어벤져스 후일담이나 폴 러드를 중심으로 한 이런저런 썰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크리스가 폴에게 앤트맨 3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폴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자제하고 있잖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라고 대답. 그러자 크리스는 그럼 곧바로 어떤 영화든 참여할 계획이 있어? 라고 물으니 그것도 딱히 말하긴 어렵다 라고 폴이 대답을 했습니다. 뭔가 생각한 대로 대답을 듣지 못한 크리스는 갑자기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데요. 난 네가 버는 돈만큼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곳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을 때리죠. 느닷없이 날아온 엉뚱한 질문에 폴은 내가 버는 보수보다도 엄청나 라고 대답을 했네요. 어벤져스 촬영 당시에 이 두 명은 단어게임인 보글에 빠져 있었는데요. 항상 폴이 압승을 했었고 심지어 20명 정도 그룹으로 게임을 해도 1위는 항상 폴러드였고 2등은 돈치들이었는데 억울한 게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런데 꼴찌는 역시 마크 러팔로였지 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벤져스 촬영 이후로도 개인적으로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죠. 키아누 리브스의 인성을 엿볼 수 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위노나 라이더는 얼마 전 더 선데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1992년 당시의 영화 드라큘라의 촬영에 대해서 회고를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위노나는 어떤 장면에서 충격으로 공포에 질려서 우는 연기를 해야 했고 그때 감독인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연기를 좀 더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노나를 향해 굴욕적인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남자 출연진들 리차드 그랜트나 앤소니 호킨스, 키아누 리브스 등에게도 위노나를 울리기 위해서 욕설을 하라고 주문을 했지만 키아누 리브스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앤소니 호킨스도 그렇고요. 현재까지 위노나와 코폴라 감독 사이의 갈등은 전혀 없으며 키아누와도 이를 계기로 친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오랜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키아누 리브스는 연인 알렉산드라 그랜트와 함께 독일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키아누의 매트릭스 신작의 촬영을 위해서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라는 키아누와 함께 베를린 공항부터 영화 촬영 현장까지 전부 동행을 하면서 영화 스태프나 배우들과도 담소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2019년 11월에 헐리우드이 자랑하는 독신 귀족 키아누 리브스가 오랜만에 열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현재까지도 잘 만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올해 2월에는 매트릭스 촬영을 위해서 갔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알렉산드라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었는데요. 과거에 임신 중이던 연인이 유산하고 그 연인마저 사고로 잃었던 새드 키아누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 슈퍼맨 헨리 카빌, 이 배우야말로 진정한 슈퍼맨 착붙 배우다 라고 저처럼 여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안 그래도 헨리는 슈퍼맨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었죠. 그런데 얼마 전 스타트rek과 엑스맨 시리즈의 패트릭 스튜어트와의 대담에서 헨리 카빌은 다시금 슈퍼맨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네요. 패트릭이나 헨리나 각자 대표적이고 인상적인 캐릭터를 연기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패트릭은 헨리에게 배우에게 그런 점이 장래에 맡은 역할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면서
혹시 헨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는데요. 헨리가 말하길 나는 언제나 슈퍼맨의 팬이었다. 세트 밖에서도 나는 망토를 달고 있었다. 아이들을 만날 때 그들은 나를 헨리 카빌이 아닌 슈퍼맨으로 보곤 한다. 거기에 큰 책임을 느낀다 라면서 이런 훌륭한 역할을 가질 수 있어서 기뻤고 앞으로도 계속 연기하고 싶다 라면서 팬들이 기다려왔던 직접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최근 헨리는 DCU의 슈퍼맨으로 돌아오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죠. 빌리 아이리시가 얼마 전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던 사람들을 전부 언팔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직전에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빌리는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만약 내가 당신을 폭행한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다면 DM을 해라. 그 사람을 언팔할 테니까 나는 당신을 지지한다 라고 투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지금 삭제된 상태고요. 많은 사람들은 빌리의 언팔을 두고 요즘 고발이 빈발하고 있는 SNS 세계를 보면서 느낀 빌리 나름의 생각 때문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니 뎁 뉴스도 당연히 있습니다. 조니 뎁이 타블로이드지인 더 선지의 출판사인 뉴스그룹 뉴스페이퍼스 이하 NGN을 고소한 것은 주간 김혁회를 그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얼마 전 공청회에서 NGN 측의 변호사는 조니의 주장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앰버의 변호사로부터 조니와 어시스턴트인 네이선 홈즈 간의 일련의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이 워런스키라는 변호사에 따르면 조니가 과거에 홈즈에게 내가 다시 엑스테틱해져도 될까? 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다고 합니다. 워런스키 변호사는 이게 약물에 대한 의미라면서 조니와 앰버 사이의 물리적인 시비는 앰버가 조니에게 이런 상황을 두고 설교를 하면서 번진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어쨌거나 이 재판은 한참 더 가겠네요.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가 만약에 여성 캐릭터였다면 이런 가정을 두고 한 팬이 만든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주 그럴듯하죠. 이걸 본 루크 역의 마크 해밀은 아주 좋아하면서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의 악곡인 럭비어 레이디의 가사를 인용한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얼마 전 김효캐 채널 커뮤니티에 밀리 바비 브라운과 헨리 카빌이 주연하는 영화 에놀라 홈즈의 스틸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죠. 셜록 홈즈의 동생인 에놀라를 중점으로 다루면서도 저도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이 추리극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영화가 좀 트러블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영화가 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의 저자인 아서 코난 도일의 가족들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 코난 도일 테이트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2014년 코난 도일 테이트는 1923년 이전에 집필되었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든 저작권이 소멸되고 대부분이 공유될 수 있다는 그런 처분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하고 보니까요. 이번 소송은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 에놀라 홈즈의 저자인 낸시 스프링거와 넷플릭스, 영화사 레전더리 픽처스 등을 지목하면서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코난 도일은 장남을 잃었으며 4개월 후에 형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1923년부터 1927년 사이에 발표되었던 작품 속에서 홈즈는 충분한 합리성과 분석력이 부족했고 캐릭터로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연결이 되고 공감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영화 내에서 셜록의 캐릭터가 냉정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언급, 실제 저작권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추리자면 영화가 실제와 다르다 이런 거겠죠. 넷플릭스는 현재 별다른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 영화는 9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극장문을 열어젖힐 첫 메가 블록버스터 영화 뮬란의 공개일이 연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효캐 커뮤니티에서 최근 놀란 감독의 테넷의 공개일이 8월 12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현지의 어떤 분석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0%가 극장보다 자택에서 새로운 영화를 시청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불과 13%가 영화관에 가고 싶다는 의견, 나머지 17%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서 업계가 살짝 충격에 빠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지만 역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테넷도 테넷인데 테넷이 밀리면 나머지도 쫙 밀리는 구조기 때문에 곧 다른 영화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 중에서도 뮬란이 슬슬 개봉일을 바꿀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내 영화 매출의 성지인 뉴욕과 LA는 아직 극장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가 없고 디즈니 측은 뮬란의 중국 내 매출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중국도 역시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이 정도면 생각보다 오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봐왔던 종래의 방식이 정말 바뀌게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시리즈 루머의 루머는 다들 아시죠? 여기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주연 캐서린 랭포드가 로레알 파리의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로레알 파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엘르 페닉, 카밀라 카메로, 앰버 허드, 블레이크 라이블리 등 인기 연예인들을 기용해 왔기 때문에 광고 모델이 누가 되느냐를 두고 주목도가 높은 편이죠. 2012년에는 미드 클리의 리아 미셸을 기용하고 계약금만 $100만 제시했는데 질의응답 형식의 영상 촬영 중에 리아 미셸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제 그만 이러면서 나가버려서요. 직원들이 아주 난감했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이것 말고도 리아는요, 같이 출연하는 사만다 웨어를 괴롭혀 왔었고 그 밖의 출연자들이 그녀의 인성을 저격하면서 꾸준히 태도 논란이 있었던 데다 리아가 엑스트라들을 두고 바퀴벌레라고 칭하기도 하면서 결국 리아는 사과문까지 올리게 되었었는데요. 리아는 원래 로레알과 5년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1년만 하고 끝을 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온 거였죠. 카일리 제너가 운영하는 코스메틱 브랜드 카일리 코스메틱이 드디어 켄달 제너와의 합작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하죠. 자매가 나오는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라인업도 아주 풍부하고 디자인도 좋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진짜 대박을 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회사의 공장 직원들이 몇 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었죠. 샤를리즈 테론이 쇼팽과의 과거 연애에 대해서 적나라한 멘트를 쳐서 화제가 됐죠. 샤를리즈는 쇼팽과의 사랑을 두고 인생 최대의 사랑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 샤를리즈는 더 하워드 스턴 쇼에서 쇼팽과는 애초에 결혼할 생각 같은 건 아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귄 것은 1년 정도로 동거는 하지 않았으며 진하게 연애를 하면서도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을 보냈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2013년 말 사귀기 시작해서 2015년 여름에 헤어졌죠.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뮤지컬 영화인 맘마미아 3편에 대한 힌트를 남겼습니다. 아만다는 얼마 전 프로듀서인 조디 클레이머가 맘마미아 3편을 기획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인터뷰에서는 당장이라도 작업을 하고 싶다면서 출연 의지를 강하게 피력. 하지만 아바의 곡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3편을 만들기에 충분한 아바의 노래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새로운 곡만으로 영화를 꾸리기보다는 좀 어레인지를 해야겠죠. 휴 잭맨이 마이클만 감독의 신작 영화 페라리에서 주연을 맡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블록 EH의 저서인 엔초 페라리 더 맨 앤 더 머신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1957년 여름을 무대로 주인공인 엔초 페라리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데요. 페라리가 파산하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1000마일 레이스의 모든 것을 건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라고 합니다.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2021년 봄부터 촬영을 한다고 하고요. 저는 간만에 총질 영화 하나 내주셨으면 했는데 이것도 좋네요. 인생은 레오처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요트 선상에서 열린 여친 카밀라 모로네의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카우보이 모자와 서부극스러운 의상이라는데요. 다양한 셀럽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파티가 열린 길이 43m의 요트는 LA의 마리나 델레이의 정박, 오전 11시에 말리부를 향해 출항을 했고요. 오후 4시경에 해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레오는 파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그룹으로 파티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고도 하죠. 그 다음 날에는 브래들리 쿠퍼와 함께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조니 뎁이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페로우의 모습으로 어린이 환우들과 화상 채팅을 했군요. 현지 시간 6월 19일 조니 뎁은 호주의 퀸즐랜드 어린이병원의 환우들과 주스트 TV를 통해서 화상 채팅을 개최. 공개된 영상 속에서 조니는 캡틴 잭 스페로우의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대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조니는 이전에도 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방문한 지 2년이나 지났으니 외로워서 인사하고 싶었다 라는 이유를 피력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멀어져 있는 와중에도 조니는 원격으로라도 아이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병원의 새 아이들 개비, 애샤, 토마스는 조니와 약 1시간 이상에 걸친 화상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마지막에 조니는 오늘 밤 이 3명의 아름다운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야. 그 병원 시설은 너무나 멋지고 나는 언제나 너희 모두와 함께 있는 기분이고 내 사랑을 보내고 나의 무례함과 무지함도 보낸다. 하지만 무례하고 무지한 건 즐거우니까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라면서 사랑을 담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더불어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도 했군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였습니다.